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네. 계속 우리 배 대표님 그 투자해서 성공한 이야기, 역발상으로 그런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번에는 실패한 경험담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원래 실패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건데 또 해야 되나? 우리는 뭐 성공담보다 네, 네. 어떻게 돈을 잃었는지가 네. 더 궁금해요. 제가 실패가 사례가 3번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3번은 하나는 비상장 주식을 이제 IT 버블 때 그때 IT 버블 때 너도나도 이제 IT들 주식을 그렇죠, 사고 막 맞습니다. 상장되면 대박 나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형님께서 비상장 주식을 하나 추천하도록 자기 친구가 하는 사업인데 뭐 괜찮을 것 같다면서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했는데 지인의 말을 듣고 묻지마 투자했네. 예, 그렇죠. 지인의 말을 듣고 묻지마 투자를 했는데 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격언 중에 하나가 내기에 들어오는 정보는 악마의 속삭입니다. 그런데 예, 그때는 또 주식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를 때였어요. 사실은 그래요.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운 좋게 뭐 트렌드에 잘 올라타서 물론 벌었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IT 버블이 터지면서 형이 이제 비상장 주식에 이제 앞으로 상장되면 대박 난다 그러니까 상장만 되면 그 당시에 뭐 상한가 몇 번씩 이러니까 뭔 회사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했대요.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형이 또 형의 친구고 지인이고 이러니까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 후에 또 한번 뭐 물상증자까지 한다고 해서 또 증자도 참여하고. 참여했는데 거기까지 다 달려 먹었죠. 어쨌든 뭐 그 다음에 지금도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지만 또 상패가 아니라 망했습니다. 망했지. 상장은 다 하지도 못하고. IT 버블 때 그런 일이 많았죠. 예. 하여튼 뭐 그래서 뭐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결국 그건 핵심은 묻지마 투자, 지인의 추천. 네, 이거네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주식을 좀 많이 깨달았을 때니까 두 번째는 이제 지인이 이제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식을 많이 이렇게 조언해서 많이 불려줬어요. 불려줬는데 그래서 뭐 몇천만 원에서 한 수억 대까지 불려놨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뭐 어떤 회사 주식을 사달라는 거예요.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보니까 이 주식 안 좋아. 그래서 보니까 재무제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게 보여서 사지 마. 그러는데 근데 꼭 사달라는 거예요.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만 이 사람이 뭐 몇억 어치를 산 것 같아요. 한 1억 가까이 산 것 같아. 1억 넘게를 사길래 내가 벌어준 금액의 뭐 한 50%? 이 정도를 거기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가 있나 그렇게 아니 자기가 무슨 계약서를 봤다면서 무슨 계약서 또 그걸 믿고 진짜인가? 정보를 받구나. 네, 정보를 작전 정보를 봤다면서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저도 따라서 좀 사봤죠. 봤다니까. 설마 하고 샀는데 몇 천만 원 샀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투자금이 한 8천만 원씩 산 것 같아요. 8천만 원 샀는데 나중에 이제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상장 폐지가 됐어요. 심사를 들어가서 뭐 그다음에 이제 정리매매 기간이 왔어요. 그래서 정리매매 기간이 팔자 해가지고 그날 다 팔았는데 제 같은 경우도 한 몇 천을 건지고 거기도 몇 천을 건졌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비싸게 사주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회사에 뭐가 뭐 가치나 있었나 뭐 안에 가치가 있는지 그걸 회사에서 내부자들이 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뭐 팔고 나왔어요. 팔고 나오면서 저는 이제 팔고 나면서 그냥 4주를 남겨놨어요. 4주. 4주를 남겨놓고 다시는 그러면 죽는다. 죽을 사자로 남겨놓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항상 기억이 되게. 예,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또 한 몇 년이 또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원칙을 어긴 거네. 그쵸? 작전주에 휘말린 거예요. 내가 아는 정보는 정보가 아닌데. 네, 그랬었죠. 남들 보고는 맨날 듣지 마라 그러고 저는 그랬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번은 이제 새로운 사업이 추가가 되면서 이 사업이 많이 올랐어요. 새로 사업이 추가해서. 근데 좀 많이 올랐어요.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보고도 내 때문에 또 같이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팔아라. 파세요 했는데 그분께서 또 안 파신 거예요. 안 파셔가지고 또 주가가 이제 거의 뭐 반에 반토막 이렇게 났더라고. 났어가지고 AS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 주식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이쪽에 라인을 수소문 하다 보니까 이쪽에 뭐 대표랑 이렇게 알게 됐어요. 대표 라인이랑 저 핵심적인 라인을 알게 돼가지고 수소문 하다 보니까 야, 그 회사 어떻게 돌아가노? 이러니까
잘 못해가고 있고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정보가 내부 정보가 잘 될 거야. 그러고 근데 그쪽에서 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뭐 그것도 그 와중에 그 회사가 또 뭐 적대적으로 이렇게 회사끼리 뭐 지분 충돌도 나고 뭐 이랬던 상황이었어요. 회사가 워낙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뭐 회사의 걸 다 빼먹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회계감사 시즌이 다가온 거예요. 3월 달. 그러다 보니까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이거 상장 폐지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절대 그럴 리 없고 앞으로 뭐 어떻게 해서 돈도 넣고 해서 잘 살려낼 것이다. 이렇게 또 역정보를 들었어요. 역정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좀 샀죠. 회사 망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예수 친구 이제 나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나이언 일병 구하기 구하러 들어갔다가 좀 많이 깨졌어요. 얼마나 깨졌는데. 깨진 얘기 들으니까 왜 이렇게 좋아? 어떤 아픈 기억인데 한 4억을 깨먹었어요. 와. 4억을 날려먹었는데 하여튼 뭐 그러고 나서 하여튼 그때 또 교훈을 하나 얻었죠. 내기에 들어오는 정보는 역시나 악마의 속삭입니다. 그게 누가 그러니까 정말 대표가 하는 얘기든 뭐 누가 하는 얘기든 하여튼 대신에 이제 자기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잡보장경 경전에 있는 잡보장경 중에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그 이치가 명확하다면 과감하게 행동해라. 이것만 사실은 지키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백전백승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그 실패의 경험이 딱 생겼을 때 어쨌든 돈이 뭐 큰 돈도 날아가고 네네. 또 믿었던 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생기고 배신감도 있을 네네. 거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다시 뭐라 그럴까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어땠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제가 확실하지 않은 걸 또 그래서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비하면 많이 수도 있지만 그게 어쨌든 저한테는 이제 다시 벌면 되지 뭐 종목으로도 한 종목으로도 그렇게 많이 버니까 그래서 이건 뭐 다시 또 잘 벌면 되지 지금 남은 자금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별로 크게 이제 충격받고 얻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되 또 너무 거기에서 올인을 하셔도 이런 사태를 벌어질 수 있다. 안 좋은 주식에.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하는 그 시점은 이게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금액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확실히 했으면 더 많이 넣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많이 벌려고 들어갔긴 들어갔어도 대말 때는 리스크를 최대한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게 뭐 전재산이었다 하면 이제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이제 다음에 재기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니 뭐 예를 들면 뭐 있으니까 제가 주변에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가 500만 원만 있어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커왔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지금도 늦지 않다. 천천히 다시 좋은 투자 방식으로 해도 또 벌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번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단번에 그걸 만회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죠. 보통 주식에서 맞죠. 실패하면 옵션 가고, 선물 가고, 선물 옵션 가고, 뭐 그다음에 뭐 지금 확 보려고 한 번에. 코인으로 가고 뭐 그리고 그렇죠. 액수도 막 예서 맞아요. 1,000만 원 날렸으면 그거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네네. 5,000만 원 넣고. 네네. 그래서 진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정말로 몇 년 동안 쉬어라고 말하고 싶어요. 차라리. 내가 지금 마음이 지인 조급할 중에 때. 한 명이 제가 인터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했는데 그분도 그렇게 하고 만약에 자기가 그 당시에 뛰어들었더라면 엄청나게 만약에 더 이렇게 우렁텅이를 빨아서 들었을 것이다. 마음이 근데 조급하니까. 자기가 그 당시에 1억이 있었대요. 그분은 현금이 1억 정도가 나머지가 있었는데 100억을 깡통이 났는데 1억이 정도의 투자할 자금이 100억을 손해봤다고? 네네, 100억 넘게 손해봤는데 1억이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리에 빠져서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쉬었대요. 오랫동안 쉬면서 오히려 깨달음을 많이 얻었대요. 많이 쉬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봐서는 거의 도인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 1억을 종자로 해서 다시 또 불리기는 했어요?
불리고 계시고 뭐 이렇게 투자를 잘하고 계시는데 원래 뭐 선물로 보니 선물을 하시는 거 보니까 백전백승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오히려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멘탈,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철학적 사고력이 깊어야 이 멘탈 관리가 되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네.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철학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심리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심리적인 거. 항상 남들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또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초월해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초월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식 투자에서 크게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 좀 내공이라는 게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손해를 보거나 이러면 이거 그 뭐지? 그 수업료 냈다 생각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위안을 얻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정말 뼈저린 어떤 반성과 그 원인 분석을 해야지만 네네. 그 돈값 이상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실패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주변에? 주변에 아니고 명인 중에 누구예요? 그 캔들 차트의 창시자 그 혼마 문의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뭐 적산병 차트, 캔들 차트, 뭐 양봉, 원봉 다 이런 게 만드는 사람이 그 혼마 문의사라는 사람인데 지금도 이게 400년이 지난데도 이게 통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지표가 정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원래 양자로 들어갔어요. 혼마 가문에 양자로 들어가서 근데 양자로 들어가서 워낙 잘하니까 쌀 거래를 잘하니까 상당히 이제 대를 물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리 사이로. 대리 사이로 물려주려고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시다 보니까 20대에 장자가 이제 그 사람이 진짜로 장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있다 보니까 가문에서는 얘는 데려온 양자인데 얘 물려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얘를 쫓아낸 거죠. 쫓아내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자기가 스스로 하면 나도 한번 키워봐야지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깨졌어요. 깨지면서 이제 깨지다 보니까 이제 절에 들어간 거예요. 절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수양을 아니라 맨날 방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었는데 스님께서 나와서 혼마야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그 혼마가 왜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뒹굴뒹굴해서 배에서 막 기다시피 나왔어요. 방에서.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깃발을 봐라. 그러니까 깃발이 보니까 깃발이 어떻게 보이냐? 그렇게 깃발이 흔들리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봐봐라. 흔들리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봐봐라.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흔들리는데요. 땅의 기운 때문인가? 뭐 때문인지 이게 흔들리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거는 깃발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스님께서 갔어요. 하고 나서 혼마께서 무릎을 치고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내가 뭔가 헛개비와 허상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헛개비 허상이 내가 진실을 보는 것을 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의 헛개비들에 대해서 내가 눌려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 짐 싸서 내려가서 쌀 거래를 했는데 백전백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가 이렇게 모든 상황에 따라서 후달리지 말고 내가 실제적인 가치나 회사의 가치를 깨닫는 지혜를 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야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했더라도 그걸로 너무 좌절하거나 네. 아니면 또 너무 쉽게 그걸 잊어버리거나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가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네요. 성장을 기회 잡고 모든 것들이 기업 가치라든지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이게 될 수밖에 없는 회사들한테 투자를 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가 위기 왔을 때도 이게 허상인데 어떻게 보면 잠깐 왔다 지나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미리 깨닫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사고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생각을. 네, 맞습니다. 우리 배 대표님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만약 해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네. 그 근본을 생각하고 상황이 바뀔 때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그 상황, 네, 맞습니다. 반대편을 바라보는. 반대편을 바라보고 항상 좀 역발상적인 투자를 하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중과 멀리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주식 말고도 뭐 다른 어떤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 주식 말고도 또 이렇게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3파 상승 렌즈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뭐 부동산하고 뭐 조그마한 땅 하나 있긴 있고 부동산 집이 다고 그다음에 제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주로 이제 엔젤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새로 커나가는 게임, 뭐 바이오, 그다음에 뭐 또 바이오 게임, 그다음에 또 AI 뭐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비상장 업체들. 근데 우리가 사실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만큼 무너지기가 쉬운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리스크가 큰. 네네. 그리고 상장이 안 되면 정말 뭐 회수할 방법도 없는 네네. 거고. 그러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때의 기준은 어떻게 바라보나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가 대표이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아이템도 중요한데 아이템이 이제 물론 아이템이 이제 첫 번째가 선정이 돼야 되고 그 두 번째가 이제 대표이사 역량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대표이사 역량인 것 같아요. 역량이라는 게 물론 이 회사를 키워낼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이걸 성화시키고 또 하다 보면은 계속 좀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피보팅도 되고 뭐도 되고 키워내가는 상황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보면은 뭐 야노자도 그렇고 다 한 번에 순식간에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렇게 과정을 겪어서 오는데 그 대표이사가 또 펀드라는 게 버텨내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넷마블의 방시혁 대표도 솔직히 내가 듣기로는 사채업자들이 와서 막 불도 지른다 하고 막 그런 경우도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사채업자들이. 뭐 그런 과정을 다 겪고 그다음에 또 그런 과정에서도 돈을 끌어와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역량이 끈기와 또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포기하지 않는 네, 정말 힘들잖아요. 집념.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이 또 신뢰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신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신뢰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실패하는 것도 있을 게 많아요. 실패한 것도 있는데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렇게 내가 대표이사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집념이 좋아서 했는데 약해. 집념이 약하고 이제 내한테는 어떻게 보면 허상을 보여준 거지. 실제로 내가 실제를 잘못 봤던 거죠. 너무 대표이사만 본 거죠. 그렇지. 아이템을 못 봤던 거죠. 아이템을 그렇게 두 가지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분석을 하려면 솔직히 제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모든 인프라를 많이 활용을 해요. 활용을 해서 제 직관만 이제 안 믿기로 했어요. 요새 감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이제 그게 좋죠. 전문가들 많이 데려가 내가 모르면은 같이 데려가서 보고 만약 이쪽 분야의 전문가 저쪽 분야 아니면 그쪽 분야에서 이런 아이템인데 어떨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왜 이야기 한 거 중에 대표의 어떤 역량, 그러니까 대표의 어떤 능력 아니면 그 대표에 대한 인성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잖아요. 네, 인성을 보죠. 근데 우리가 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 나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좋은 모습만 맞습니다. 보이려고. 네네. 그러면 본질은 아닌데도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잘 넘어가죠. 잘 넘어가요? 네, 넘어가죠. 처음에는 다 어떻게 보면 간섭게 다 빼주듯이 뭐 예를 들면 뭐 좋은 얘기 다 하고 원래 IR이라는 게 회사의 비전을 좋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지. 항상 좋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특히 뭐 게임을 살아가는 것들은 특히 뭐 이게 정말 볼 수가 힘들잖아요. 나와도 될까 안 될까고. 그렇죠. 나와 출시를 해도 될까 안 될까인데 그거는 게임 하는 사람 유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하기 때문에 정말 게임은 어렵더라고요. 저도 게임에서 한 3군데 투자를 해봤는데 그런데 하여튼 뭐 한 개는 뭐 엑시트를 했고 한 개는 뭐 아마 상장이랑 연결이 돼서 잘 될 것 같고 한 개는 아마 실패한 것 같아요, 느낌에. 실패한 것 같은데 아직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제 느낌은 실패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이제 대표이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엄청 이게 달콤해요. 그렇죠. 돈이 필요하니까. 네, 달콤한데 뭐 되면 또 솔직히 이게 엄청난 대박이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보면 근데 요즘 이게 VC들이라고 하죠. 이제 벤처 투자 하시는 분들은 게임 회사들 거의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하도 이렇게 그게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돈이 일단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버텨내야 되고.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거든. 그래서 사실 이게 성공하기가 진짜 많이 하나?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로또 같은 것 같아요. 지금. 도박을 좋아하시네. 그래서 해보고 나도 몰랐죠. 이렇게 어려운 건지. 아. 그때는 말만 듣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도권으로 가야겠다. 진짜 게임주는 이제 안 하는 거. 네.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제 운이 좋게 엑시트를 했으니까. 왜냐면 뭐 중간에서 이제 비상장을 매매를 해서 어느 정도는 엑시트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실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기업과 관련된 부동산보다는 그런 기업에 계속 투자하는. 네네. 그리고 사실 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번 또 딴 데서 돈 버니까 여기서 좀 잃어도 네, 대신 그걸 통해서 네네. 어떤 스타트업이나 이런 게 또 예.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뭐 선순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좋은 일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뭐 가서 또 그 기업들에서 또 빌려 가기도 해요. 근데 빌려 가서 대부분 갚아야 가기도 하고 근데 뭐 그런데 어쨌든 그렇고 그 대신에 이제 제가 또 하나를 투자하는 거는 부동산 관련 주식을 투자를 하는 거죠. 리츠? 리츠는 아니고 부동산이 많은 회사. 많은 회사. 그 부동산이 많은 회사를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왜냐면 장부 가격으로 보통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그 부동산을 다 일일이 찾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찾아다녀야죠. 찾아다녀요? 네, 다녀야죠. 자, 그럼 그 부분을 하나 물어볼게요. 네.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리고 네. 그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그 회사에 뭐냐면 첫 번째 전자고 시기 들어가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다 나오면 그 땅을 등기부등에다 다 떼보죠. 다 떼보고 다 떼봐서 이제 그 회사에 뭐 부동산이나 전화를 해서 이 땅의 가치를 이제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근처 부동산들 중개소, 공인중개소. 아니면 이제 그 후에 또 찾아도 가죠. 그 부동산이 아니면 직원들을 보내서 야 가봐 어디를 가봐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가치, 그다음에 장부상의 가치가 차이가 얼마나 나냐. 그러면 실제적인 장부상 가치보다 더 높다. 더 높다는 걸 이제 파악을 하면 그 실제적인 가치가 뭐 1,000억인데 장부상에는 뭐 5,000억이야. 뭐 이러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솔직히 지금 만약에 그 부동산을 현금으로 살려고 하면 5,000억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냥 주식으로 사니까 1,000억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렇게 매입 가격으로 보통 놔두잖아요. 네네. 그 예전에 과거에 오래전에 샀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샀던 매입가로만 아마 장부 평가가 돼 있는 경우. 된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땅값 상승이 된 경우들이 있으니까. 많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걸 또 찾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기서도 보통 싸요. 근데 조사를 해보면 더 싼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이 많은 회사들이 물론 뭐 성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사는 회사들이 물론 있겠죠. 근데 뭐 건설회사나 이런 애들은 부동산이 또 좋은 것들 가지고 있으면 또 그게 또 앞으로 뭐 개발이 돼서 더 크게 될 수 있는. 용도도 좀 봐야겠네요. 어떻게 활용 가치가 어떻게 그렇지. 되는지.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자료에서 뽑아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용도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PBR로 보면은 그 장부가로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배다, 0.5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현재가로 해놓으면은 뭐 진짜 0.2배, 3배 뭐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공장 부지다 이런 것들도 국토부에서 이렇게 떠보면은 무슨 도시개발 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면 언제 몇 년도에 뭐 구수개발됐나 이러면은 어떻게 아파트로 부지로 편입될 수 있는 그 땅도 있고. 네, 그렇군요. 투자 얘기하다가 결국은 또 돈 버는 얘기로. 실패 얘기하다가. 네네네. 네, 아니, 괜찮아요. 이게 좋습니다. 네.